안녕하세요. AP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5일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하게 될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예, 만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차례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 볼 건데요. 시장지수 점검, 그리고 향후 전망,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요 세 가지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상한가 종목 하나도 없고 595 종목 상승한 상태.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1 종목 상승, 그다음에 세 종목 상한가를 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 0.72,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쌍끌이 매수를 지금 이제 계속 한다는 점에서 제가 계속 좀 신기해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환차손이 굉장히 이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큰 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환율 한번 보고 갈게요. 계속 위로 올라갔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차손에 대한 위협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이제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가? 너무 낙폭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은 뭐 이제 그 여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낙폭이 제일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떨어진 건 알겠는데 너무 크게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이제 유입이 될 만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매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거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냥 이거를 좀 저기 한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크 포인트로 될 가능성으로 볼 여지도 있겠다. 일단 외국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월 10일 날 또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오진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7월 13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된 거면 요거예요. 가장 최신에 발표된 거. 거의 9.1%를 지금 이제 보여줬는데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막, 자이언트 스텝 한다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전혀 안 잡히고 있네. 인플레이션 소방수 역할을 못하고 있네. 소방수 역할을 못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 8에서 7, 아니면 진짜 잘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6에서 7 정도 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피크 포인트 지났다. 이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식으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금 반등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왜? 인플레이션율이 잡히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율은 2에서 3% 내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이 박스권 내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아도 또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 경기가 발전하는 거니까. 돈이 돈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이제 6에서 최저로 이제 6에서 7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낮추겠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는 것이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유동성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에 좋을 게 없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이제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좀 이제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지난 동안에 마땅히 오르고 반응이 나왔어야 될 부분들도 반응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만약에 잡혀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흐름으로 보여서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내지는 좀 이제 정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드는 순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받을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좀 큰 뭐 전자 전기주 이런 거 말고 국소적으로는 흐름 받는 것도 있긴 있는데 워낙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국소적으로 돈이 쏠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예 그냥 분야 자체가 상승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님께서 방한한 날에 완철수께서는 반도체 치포 가입이 불가피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함께 반도체 생산 공급망 그러니까 반도체 블록 옛날에 식민지 경제일 때 뭐 파운드 블록, 뭐 프랑 블록, 뭐 이제 달러 블록 이렇게 하듯이 반도체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중국을 좀 이제 배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도 이제 신규적으로 생산 공장을 좀 이제 추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받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랑도 좀 이제 10년 동안 뭐 투자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일단은 신규 투자 이런 게 좀 이제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이제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흐름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LED, 뭐 OLED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돼서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예. 그런 부분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는 한창바이오텍입니다. 한창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계속 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이거 주인 바뀌어서 그래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을 하겠다. 이제 전흥 CNC가 이제 새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도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25년간 축적된 반도체 공정설비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화된 플랫폼을 국내 대형 반도체 회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서 반도체 칩4 동맹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쪽에 이제 신규 확장 투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수주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 흐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 효과다. 이거는 그냥 이제 버리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